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뒤쪽에 소방시설론 남아있는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또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초기 소화의 절대적인 소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조작이 간편하고 안전하여 야간이라도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자, 경보하고 그리고 소화까지 맞습니까? 자, 이 세 개를 담당하는 거 연결성수관 당연히 아니겠죠. 자탐은 감지 경보는 가능하지만 소화는 안 되고 물분무 소화 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초기 소화라고 했고 조작이 간편하고 야간에도 가능하다. 자, ABC 예, 물분무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얘가 일반적인 건물에서 사용을 잘 안 하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작도 좀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분무, 특이하게 이제 물이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미스트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적절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것보다 4번이다. 4번. 됐나요? 이거는 문제로 또 하나 보시고 가시면 좋겠죠. SP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41번.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스프링클러는 타소화 설비에 비해 신뢰성이 뛰어나다. 오동작이 적습니다. 오동작이 많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좋아요. 자, 습식과 준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습식은 1차 측과 2차 측에 물이 가득 차 있다. 고온의 열에 따라 헤드가 개방이 되면 즉시 방수가 된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준비작동식은 감지기의 작동으로 2차 측 헤드까지 용수가 송수되어 헤드가 그 이후에 터지면 불이 꺼지는 설비다. 물이 나와서.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습식과 준작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는 초기 설치 비용도 크지 않고 소화 후 수손 피해가 적은 소화 설비이다. 자, 설치 비용 큽니다. 그리고 수손이 나게 되면 물에 의한 피해 상당히 크죠. 오동작에 의해서. 왜냐하면 안쪽에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4번.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방형 헤드란, 자, 개방형 헤드에서 찾아주셔야 될 건 요거. 뭐가 없다? 가멸체가 없다라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멸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답으로 포인트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폐쇄형 헤드는 정상 상태에서 뭐가 막혀 있대요? 방수구가 막혀 있대요. 그래서 가멸체가 터지는 거죠, 나중에.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여기 가보면 가지배관이란, 그죠?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얘기한다. 맞고 반사판 이것도 맞죠? 그죠? 근데 2번에 가보면 2번 가봐요, 여러분들. 정상 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터졌어요. 끝났네. 이 선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중간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파괴가 된다 그랬죠. 이 유리잖아요, 여러분들. 유리가 수동으로 파괴가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파괴가 돼요? 얘는 열에 의해 자동으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수동 작동은 가능하죠. 그 설비 자체를 수동 작동하는 거지 터트리는 걸 수동으로 터트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 잘 보시고 43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량 및 방수압 기준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건 화재 안전 기준.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이 지금은 기술 기준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하여튼 기술 기준 기준으로 이 기준은 어차피 바뀐 건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명칭만. 정답이 3번.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면 좋다. 44번. 헤드 분류에서 설치 방향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설치하는 게 있고 상향. 그죠? 아래로 설치하는 하향. 그리고 옆에 사이드, 측벽, 살수형이라는 건 따로 없죠. 그러니까 방향에 따른 건 위, 아래, 옆. 그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 상하 양용형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거의 설치하지 않죠. 예전엔 이런 게 종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45번 볼까요? 45번. 헤드 감도에 따라 우리가 헤드 감도를 RTI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 기류.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뜨거운 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류의 온도 또는 이 기류의 속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헤드의 작동 시간을 표시하는 하나의 그냥 데이터 수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조기 반응형 같은 경우는요, 가장 빨리 동작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RTI 값에 따라 조기 반응형이 50이야, RTI가. 자, 특수 반응형이 50일 초과에, 여기가 좀 이상하다 그랬죠? 80이야. 그러니까 50일이 빠져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80일에서 350. 이렇게 되면 52에서 80. 50일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기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지금 특수 반응형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얘 찾는 거네요, 요거. 정답 2번. 그죠? 그럼 얘는 조기 반응형. 얘는 특수 반응형. 얘가 특수 반응형. 그리고 얘가 무슨 반응형? 그렇죠. 표준 반응형에 대한 RTI 값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찾아라라고 하는 건 방금도 얘기했지만 특수 반응형의 RTI 값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RTI 값에 대한 어떤 내용들 조금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분류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46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로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이 수평거리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헤드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요 거리, 얘를 우리가 수평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는 이렇게를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렇게 주변을, 맞나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수평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그럼 이 수평거리 R은 무특일 때 1.7.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벌써. 2번 비내화 구조. 비내화 구조라는 건 우리가 보통 기타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타 구조가 2.1, 내화 구조가 2.3. 그죠? 자, 아파트가 3.2, 아삼이라고 해서 아파트일 때 이 알거리가 이제 2.3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맞은 건 몇 번밖에 없다, 지금. 4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년 어차피 4월에 이 아파트 쪽이 기준이 하나가 따로 생깁니다. 공동주택 쪽이. 공동주택. 그래서 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아마 이 기준은 사라질 겁니다. 요거는. 근데 뭐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뭐 또 수업을 들으실 분들이 없을 거니까. 2025년 대비를 들으실 분이 없을 거니까. 24년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 아파트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 들려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참고로, 이 기준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갈 거예요. 공동주택 기준 쪽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요게 맞는 거예요, 요거. 아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수평거리 몇 가지 넣어놨어요. 수평거리 몇 가지 넣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 수평거리를 우리가 어디서 사용하냐면, 근데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헤드예요, 헤드.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죠. 헤드마다 뭐가 정해져 있냐면 이렇게 R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포용거리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R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헤드를 설치할 때 중요한 값은 얘거든요. 요거. 헤드를 어떻게 설치하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 입장에선. 뭐 R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면 헤드 간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S. 얘가 헤드 간 거리.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정사각형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사각형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배치한 거. 즉 S, S, 여기 S, 여기 S가 다 같은 거. 이렇게 헤드를 배치한 걸 우리가 무슨 배치라고 얘기하냐면 정방형 배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정방형 배치를 때 헤드 간 거리는 공식이 있어요. 2R코45라고 해서. 그럼 여기 이제 R 있죠, R. R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주냐면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수평거리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얘네들을 이제 이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S.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나 정말 이 노파심에 야 정방형 배치 헤드 간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라, 골라라 라고 하면은 2알코 45 골라주시면 된다고요. 자, 47번. 다음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는 그랬어요. 종류 중에 가압 송수장치 폐쇄형. 배관 내 물이 가압돼 있다. 화재 시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배관에서 유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헤드까지 물이 항상 차 있답니다. 뭐 부압수 이런 말 없죠. 그럼 우리는 얘로 가져가야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습식은 2차 측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잘 알아두라 그랬죠. 그죠? 틀림없이. 얘네 2차가 뭐예요? 그죠? 얘네는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폐쇄형, 얘는 뭐예요? 개방형. 그죠? 그래서 헤드가 또 다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건 습식밖에 없다. 정답 1번이다. 2차가 중요한 겁니다. 2차 항상. 1차는 어차피 가압식이라고, 가압수라고 했으니까요. 48번. 1차 측 외의 배관에 압축 공기나 질소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 헤드가 부착되어 있다. 겨울철 동파 우려가 없다. 즉 2차 측에 뭐가 안 들어있다? 물이 안 들어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건식이죠. 맞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2번. 자, 49번.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 중 설치되는 헤드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자, 습식, 네, 부압식, 일제살수식, 준비작동식.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특징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특징도 거기 47번 해설에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습식, 건식, 부압식, 일제살수식이라는 게 기준에 명확하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이제 뭐 일제개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제살수식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 둘, 셋, 넷 준비작동식은 안 썼네요. 준비작동식 5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칭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식, 건식, 부압식 있다 그랬죠. 자, 얘가 일제살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준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살수식에는 우리가 뭐를 다는 거냐면 일제개방 밸브를 단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델류지 밸브. 그죠? 습식에는 무슨 밸브를 답니까? 여기는 알람 밸브라는 걸 달고, 건식에는 드라이 밸브라는 걸 달고, 그죠? 부압식에는 뭘 달아요? 여기다가 프리액션, 준비작동식 밸브를 단다. 준비작동식에도 똑같이 프리액션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2번을 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51번 볼까요,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유수검지 장치 종류, 2차 측 배관 상태, 헤드 연결. 자, 처음에 유수검지 장치 종류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2차 측에 뭐가 들어갈지, 헤드가 뭐가 들어갈지를 제대로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자, 건식이랍니다. 건식. 건식은 2차 측에, 그죠? 가압수가 들어가지 않고, 얘가 들어가죠. 그죠? 두 번째, 준비작동식 프리액션 밸브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압, 폐쇄형 헤드. 딱 보니까 얘가 맞네요. 세 번째, 습식, 대기압, 무압. 아니죠. 얘는 가압수가 들어가야죠. 폐쇄형 제대로 들어갔고. 네 번째, 부압식, 대기압. 그죠? 그리고 폐쇄형 제대로 들어가 있죠. 제대로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라는 거예요.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스프링클러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자, 다음 52번. 감지기에 의해 작동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감지기가 달리는 것과 감지기가 안 달리는 설비가 틀림없이 있다. 우리가 습식, 그리고 건식,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또 이제 우리가 부합식,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화재 감지기가 달린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감지기에 동작하는 건 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3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그리고 부합식. 여기 있네요. 습식, 건식 들어간 거 다 날려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 3번. 53번.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의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습식은 1차 측과 2차 측이 모두 가압수다. 맞죠? 습식. 2번 건식은 한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얼지 않으니까. 2차 측에 물이 없다 보니까요. 디귿번 준비작동 밸브는 알람 밸브가 아니고 뭐다? 프리액션이다. 그죠? 자, 리을번 일제살수식은 맞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못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 리을을 날리면 되겠죠? 2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네. 맞나요? 자, 그리고 54번 보겠습니다. 감지기가 있고니까 일단 습식 건식은 날아가고 2차 측이 폐쇄형 헤드인 거. 얘는 2차 측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얘 혼자 폐쇄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빠르게 할 수 있겠죠? 55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배관 중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장 가느다란 배관의 이름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배관이 있으면 여기 주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입상 주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가냐면 수평 주행 배관이라는 게 가요. 그리고 여기 위에 가지 배관이라는 게 오고요. 교차 배관이라는 게 오고요. 맨 위에 헤드가 실제 달려있는 배관이 있는데 가지 배관. 가지 배관이 가장 가늘합니다. 가느다라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가 제일 굵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는 수평 배관도 담당해야 되고 교차, 가지 다 담당을 해야 되니까. 맞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입상 배관은 얘를 얘기하는 거죠. 가지 배관 나와 있죠? 교차, 수평 주행 배관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지 배관 정도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올 만하고 교차 배관 얘는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중에 청소구가 달려있는 배관이고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근데 이 청소구가 40m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수평주행 배관과 교차 배관에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수평주행 배관과 가지 배관에는 기울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에 대한 문제가 이따가 나와요. 자, 됐습니다. 56번.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준인데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개수는 몇 개 이하이냐. 자, 여기 제가 교차 배관이 있다 그랬죠. 교차. 자, 교차 배관 이쪽으로 이렇게 헤드가 달리는 배관, 얘가 가지 배관이거든요. 그럼 얘를 기점으로 요 한쪽, 이쪽에 달리는 헤드는 몇 개 이하냐면 8개 이하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다음 57번. 다음 질문 속의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습식은 기울기를 두는데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기울기를 두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살짝 수평이 아니고 여기 끼우려주는 거라 했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여기를 1 정도 올린다. 1. 여기가 500이면 여기를 1 정도 올린다. 위쪽으로. 수평으로 두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불이 나서 내가 설비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물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빨리 배수해줘야겠죠. 배수. 왜 배수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 물이 남아있으면요 물때가 낄 수도 있고 겨울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습식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습식은 어차피 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물이 차 있는 설비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차피 물이 계속 차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빼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빼줘야 되는 건 얘네들. 근데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수평주행 배관이 500분의 1이고요. 그죠? 500분의 1. 그리고 가지 배관이 250분의 1. 이 체계는 있습니다. 우리 이론 체계는 다 있는데 문제로 그냥 한 번 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즘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세부 설치 기준은. 근데 이제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가시라는 거고. 58번입니다. 물분모 소화 설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유등의 화재 시 유화 효과 있죠. 2번 밀입자의 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3번 파괴력? 파괴력은 SP가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내소화전 그리고 SP 분무 설비가 있으면 파괴력은 요순위죠. 근데 지금 스프링클러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소화 효과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소화 효과. 이게 뭐 질식도 좋아지고 냉각도 좋아지더라. 제가 앞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질식 효과가 더 좋죠. 그쵸?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건 3번이다. 파괴력은 얘가 제일 세다. 왜냐면 센 압력으로 내가 봉 모양으로 앞에를 쫙 뿌려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59번. 자, 이것도 참고. 물분무 소화 설비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 1분당 토출량 기준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 거야. 예전에 이게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 설치 기준이 안 나온다라고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특수가연물, 그리고 여기 가보면 차주, 캐덕,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컨베이어 벨트. 자, 특수가연물은요 10이라는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상에 이렇게 차고주차장 20, 캐덕 12, 그리고 여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10. 원래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걔가 이제 뭐냐면 절연유 봉입변압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절연유 봉입변압기도 10.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고주차장은 20, 캐덕은 12. 이게 언제 필요한 거냐면 지금 여기 단위라는 걸 보면 이게 면적이거든요. 얘가 분이에요. 분. 즉 내가 이 바닥 면적 1m 제곱당, 그죠? 1분 동안 물을 몇 리터 쏠 거냐. 그래서 특수가연물은 10리터를 써라. 차고주차장은 20리터를 써라. 케이블 덕트는 12를 써라. 컨베이어 벨트는 10을 써라. 이게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절연유 봉입변압기는 10.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일은 거의 없고, 이게 만약 계산 문제로 나와버리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 풀어봤으니까 그런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에다가 이 10 특수가연물이면 얘를 곱하고 이제 마지막에 20분, 우리 옛날에 수원양 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계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그냥 표준 방사량 정도, 요거 여기 나와 있는 문제처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가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20이라고 했는데 이게 20이 아니라고요. 10이라고요. 10.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다음. 미분모 소화 설비에서 미분모에 대한 정의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로 옳게 짝지어진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분모 정의는. 특이하기 때문에.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에 99%의 누적되는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분모가 되고, 얘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세 개를 끌 수 있는데 A, B, C, 그죠? K는 따로 없습니다. D 없죠?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여기 4번이다. 61번. 미분무 소화 설비에서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의 사용 압력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 미분무가 있고 중압이 있고 고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2, 그죠? 여기가 3.5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여기 사이 중압은. 그래서 1, 2, 3, 5. 그래서 저압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2 메가파스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만일 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하일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과 3.5 이하, 3.5 초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우리는 얘를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요거 2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압력 기준도 한 번씩은 좀 보시면 좋습니다. 미분무가 아직은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물분무는 예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미분무 쪽에서 나올 만한 건 전 요거 하나랑 요 정도 일단. 자, 그리고 62번. 포소화 설비에서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얘가. 이 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제가 수용액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 수용액이 대기 중으로 나오면서 거품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거품으로 변했을 때 이 상태가 포. 그럼 제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 포 최적을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그래서 포 최적을 원래 수용액 최적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1번. 자, 63번 보세요.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소화 약제 저장 탱크 압력. 그럼 얘를 우리가 프레저. 이렇게 가압이 따로 들어가는 거, 그지? 라인에 가압수가 따로 들어가는 거. 얘 이름이 무슨 프로포셔너다? 프레저 프로포셔너다. 그죠? 정답 2번. 라인은 그냥 뭐였어요? 얘는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 맞습니까? 자, 펌프 프로포셔너라는 것도 있었죠, 우리. 펌프 프로포셔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바이패스. 그죠? 그리고 프레저 사이드는 약제 펌프가 따로 있다. 그래서 펌프가 두 대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답이 당연히 프레저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고, 6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은 그랬어요.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이다. 약제 펌프가 따로 달려있다. 자, 이름이 뭐다? 프레저 사이드다. 사이드. 65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혼합 방식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A.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에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다시 보낸다. 농도 조정 밸브라는 곳에서 조정된 약제 필요량을 약제 탱크에서 흡입축으로 다시 보낸다. 그죠? 그래서 농도 조정 밸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바이패스 나왔네. 맞습니까? 자,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펌프 프로포셔너. A. B.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포소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라인. C. 포수용액의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비율로 혼합한다. 자, 얘가 뭐였어요? 압축 공기포.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2번이죠. 됐나요? 펌프, 라인, 압축 공기. 그러니까 이 프로포셔널 방식이요.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자, 66번. 상부포 주입으로 설치되는 고정포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림 많이 그려드렸죠. 이렇게 돼가지고 상부포라는 건 요 위에서 포를 쏘는 거예요. 포. 그래서 포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유리 표면으로. 그럼 이 상부포라는 건 제품 이름이 1형, 2형, 특형이 있고 이건 제품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하부포라는 건 뭐냐면 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떠오르게. 맞습니까? 자, 얘가 하부포인데 이름이 3형 그리고 4형 이런 애들이 있다. 그치? 자, 근데 얘는 제가 일반적일 때 사용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좋은 애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내유성이 좋은 포만 우리는 하부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부포 주입 방식으로 설치되는 고정포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몇 형? 여기 3형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정답 3번. 자, 67번. 가스의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집중이란 말이 있었나요, 우리?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역 방출이라는 건 전체 방호구역 또는 밀폐된 방호구역이라는 걸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폐된 방호구역에 내가 가스를 뿌리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국소 방출 방식은 직접 화점 하나에 쏘는 방식이고, 또는 내가 이름을 방호대상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호스릴도 직접 화점에 쏘는 방식은 맞습니다. 대신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달려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쏠 수도 있고, 소화수를 쏠 수도 있고, 소화약제를 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쏘는 거죠. 뭐 물을 쏘면 수계소화 설비가 될 거고, 가스 소화약제를 쏘면 가스계 소화약제가 되겠죠. 가스계 소화 설비가 되겠죠. 자, 68번.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분사에 대해서 화점에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밀폐된 방호구역 내에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호스가 연결되어 있다. 끝났네. 화점에 하나에만 뿌리는 걸 국소, 방호구역 내에 뿌리는 걸 전역, 호스를 연결하는 걸 호스릴. 그죠? 국소, 전역, 호스릴. 정답 몇 번? 2번. 됐습니까? 다음 69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가스 압력식 기동 방식 작동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일단 여기에 감지기가 달려있다. 또는 수동 조작함 RM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자동, RM은 수동. 맞나요? 얘네들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화재 신호. 그러니까 이 화재 신호라는 것 자체가 자동이나 수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맞나요? 자, 그래놓고 이 화재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제어반 쪽이 있겠죠. 또는 화재 표시반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시반. 가스계 쪽에서는 표시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어반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요. 표시반에 화재 신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놓고 이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먼저 제가 뭐가 터진다 그랬죠?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가스 압력식일 때. 기동용기. 그럼 기동용기가 터진다라는 게 먼저 와야 되는데, 지금 3번에 있네요. 기동용기가 터진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던 질소가스가 질소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선택 밸브와 얘가 열린다 그랬죠. 저장용기. 맞나요? 자, 저장용기가 열리고 나서 이제 저장용기가 어디로 가요? 헤드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저장용기가 열리면 이 저장용기에서 나온 압력에 의해서 방출 표시 등도 동작하고요. 그죠? 그리고
개구부 폐쇄, 자동 폐쇄. 얘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순서 꼭 알고 계셔라.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알아야 가스기에 어떤 것들이 달려있는지 구성 요소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됐죠? 70번.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방식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전기. 요건 이제 우리가 저장 용기에 솔레노이드 직접 다는 방식. 그죠? 기계식은 그냥 압력을 이용하는 거고, 어차피 가장 많이 쓰는 건 얘다, 얘. 얘 뭐를 사용하는 방식이냐면 얘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타이머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거죠.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자, 71번.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가 아닌 거. 배출 설비라는 것 자체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지상층엔 설치하지 않습니다. 딱 세 군데,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위험하니까요. 인명안전상.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의 저장 용기 설치 장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건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장 용기를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자, 여기가 3cm입니다. 이거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리고 체크 밸브를 꼭 지판과 연결하는 배관에 설치를 하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꼭 저장 용기를 설치를 해줘라. 이제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방어구역에 설치할 거면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잘 설치를 안 합니다. 아셨죠? 방어구역 안에는. 73번.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설치 제외 장소. 요게 이제 방리나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분사 헤드, CO2가 나오는 헤드 설치 제외 장소. 자,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인명 안전적인 측면에서 설치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곳이 여기라고요.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그죠? 전시장 나왔어요. 여기 통로나 전시실 이 안에. 근데 여기 가보면 근무인이 출입 통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무인만 출입 통행하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수인. 근무인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나트륨, 칼륨, 칼슘, 활성금속.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CO2를 쏘게 되면 얘 자체가 이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자기반응성. 셀룰로이드 자기반응성.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74번. 한론 소화 설비의 장점으로 옳은 거. 자, 가격은요, 여러분들 가스계는 대부분 저렴하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됐습니까? 자, 2번. 오존 파괴 지수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지 않죠? 이게 높죠? 높아서 우리 다 교체한 거잖아요. 연소 억제 효과 크죠? 전도성 아니죠. 비전도성이죠. 그러니까 비전도성이면 좋은 게 얘를 끌 수 있다.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의용 설계 농도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으면 제가 절대 설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초과하는 장소는 우리는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험물 딱 2개 들어가 있다고 있습니다. 3류와 5류. 4류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B급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상에 딱 3개 들어가 있어요. 제외하는 장소.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 76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오존층 보호용인
친환경적인 소화약제이다. 맞죠? 그러니까 할론을 안 쓰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를 쓰는 이유가 얘라 그랬어요. 2번 증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대기 중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깨끗한 소화약제다. 그래서 얘는 ALT가 낮다 그랬죠. 대기권 잔존지수가 낮다. 3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기존 할론 소화약제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잖아요. 기존 할론 1301, 2402, 1212를 안 쓰기 위해서 우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를 쓰는 거잖아요. 이걸 포함을 시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대체하는. 그죠? ODP와 지구온난화 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친환경적이다. 그죠? 그래서 3번이죠. 3번. 77번. 다음 중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약제병과 최대 허용 설계 농도로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해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블렌드 A가 10%, 이 1, 2, 4가 1%, 1%. 1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1, 2, 5가 여기 11.5%. 얘가 30%. 1번밖에 없어요. 옳은 거. 78번. 분말 소화 설비 구성품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읽어보십시오. 15에서 2.5MPa로 감압하여 용기 내 내부 압력이 적정 압력에 도달하면 주밸브를 개방시킨다. 이거 포인트로 잘 보라 그랬죠. 주밸브 개방.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압작동장치. 압력 조정기는 감압. 요건 말 그대로 클리닝, 청소. 이건 그냥 분말을 개방시켜주는 장치고요.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러니까 분말 소화 설비 자체는 시험 문제로 크게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됐나요? 이 정도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79번부터 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